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곤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12월 21일 일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일요일 경마 끝나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을 장식을 좀 잘해야 되겠죠. 저희 전해전쟁도 지금 경마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 흘러갑니다. 뭐 지금 UCC들이 뭐 각 사이트마다 많이 질비하게 있는데 한 곳에서 이제 한 자리를 지키고 오래 이렇게 하는 UCC들이 몇 안 돼요, 사실은. 자주 바뀌고 뭐 어차피 경마판이 좀 약간 이합 집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경마팬 여러분들께 저희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경마 뭐 특이사항은 지난주에 이제 그랑프리가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고 준메인을 들어갔던 경주인데 저희 방송에서 그냥 단통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이정원 의원이 경부대로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원더볼트를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더볼트를 강력하게 노리고 좀 들어갔던 경주예요. 근데 그 경주에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노바드 캐치미로 원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훈 기수가 일반 경주에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저는 다른 기수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노바드 캐치미도 좀 불안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타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노바드 캐치미가 못 들어와서가 아니고 제가 핑계를 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마가. 근데 좀 아무리 낙마를 했다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중후미권에서 있다가 괜히 입구에서나 발로 걷어차갖고 입구까지 보냈어요. 입구까지 보내버리냐고. 지 혼자 낙마한 게 아니고 입구까지 보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참 그날의, 그것도 보면 그날의 운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사람의 운대, 그 기수의 운대, 그런 게 참 또 낙마도 됐고 그러니까 파이팅도 많이 위축이 돼서 약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인 게 그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 좀 잘 보셨다면은 그래도 원틀로 얘기를 했으니까 딱 한 방이에요. 그냥 딱 한 방. 그런 게 저희는 많이 나옵니다. 각자 준메인 경주에서 승부 경주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걸 거예요. 준메인에서 이거 없어.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한 방이 나오는 게, 왜냐면 뭐 짜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지난주 또 한 건은 제가 그 이벤트를 좀 한다고 그러면서 2마리 정도를 이벤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2마리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마리가 들어왔죠. 광풍. 경마장에 제가 광풍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상승식이 200배가 넘었습니다. 복승식은 90배고 그런 거 팬 여러분들 그냥 챙겨가시면 돼요. 제가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마 이 전해전쟁을 통해서 주옥 같은 고배당 말들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사실상 뭐 999 마건 마필들도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엄청난 양이 많이 나갔어요.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끼면 똥 될 거 그냥 숨기지 않고 말씀드린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해 끝까지 좀 잘하고 내년에도 타 방송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또 실력을 갈고 닦아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2015년이죠? 네, 15년. 제띠더라고요. 양띠인데 양의 청량도 있어? 청량. 백마가 아니고 청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만들어내는 거지. 청금 뭐 황금 이런 거 잘 붙여. 양의 탈을 쓰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집에 뭘 사갖고 왔더라고. 한 바구니로 했고 봤더니 우리 집에 이제 양띠가 셋이고 개띠가 하나인데 양을 사왔더라고. 집에다 이제 갖다 놓는다고. 인형이요? 네, 인형. 이쁘겠네. 그래서 이제 양띠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전해전쟁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메인 선보 경주 공지해드립니다. 제가 오전장 들어갑니다. 4경주 메인 들어가고요. 이정원 의원이 7경주 중반부 수고, 프로 김명구님이 10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당근 허찬진 4, 이정원 7, 프로 김명구 10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선보 경주들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경주거리 1200, 곡 6군 12대 접전구도입니다. 김명훈. 자, 데뷔전 때 아쉽게 2차게 그쳤지만 선행 가서 삥 돈마리 6번마 쿼드리가죠. 그 당시에 PK 캡틴이 워낙에 뭐 잘 뛰어서 2착을 했지만 이번에도 지금 비빌 말이 없어요. 마체도 보니까 직전 조교할 때보다도 조금 더 스피드감이 좋고 소속조에 뭐 망아지라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이게 포인마죠. 그리고 서승훈이가 직접 가서 조교도 잘 했는데 아마 덱 나가면은 그냥 한 바퀴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자, 이번 미스터 탱크가 이제 배당 터트리고 직전에 좀 팔리니까 불도 못 켰는데 뭐 체중이 뭐 그다지 많이 불진 않았어요. 한 6kg 정도 불었습니다만 말이 무거워서 마지막에 이 직선주로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그 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몸놀림도 가볍고 힘도 더 붙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누리왕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병합을 할 줄 알았더니 막상 누리왕은 뒤에서 혼자 뛰고 있고 이 미스터 탱크는 39조의 머시앤 메르시하고 이제 병합을 붙여줬는데 뭐 뒤직선까지 훨씬 더 잘 나가는 이 머시앤 메르시가 그래도 4군인데 여유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걸음을 뭐 보여주면서 뭐 조교 내용으로나 이런 조교발로는 이번에 데뷔 이래 가장 좋은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저기 48조가 요즘 이준철 기수, 정평수 기수 이런 기수들 태어나고 999들 아주 그냥 많이들 터뜨렸죠. 지난주도 하나 또 한 건 했었죠. 딕시 스마일이라고 또 갑자기 그냥 또 아주 무서운 집입니다 정말. 포에버 리더이어서 또 지금 몇 건을 지금 터뜨리는데도 뭐 어떻게 잡을 흔적을 안 남기고 해내요. 그러니까요. 예, 참 대단한 집인 것 같아요. 자, 11번 골드 멜로디가 지금 쿼드리가하고 지난번에 뛰었죠. 네. 쿼드리가는 이제 순발력을 발휘한 반면 얘는 이제 뒤에서 날라왔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걸음 변화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5천만 원짜리 말인데 일단 직전 경제 걸음 변화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기로 넘어갑니다. 1100m고요. 국내산 5군 마필 11두의 접전 부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일단 뭐 1100 안말경주에 출전을 할 것으로 미리 뭐 예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제 월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7번 블루가디언의 걸음 신장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데뷔 초만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그 삐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수들이 좀 타기 꺼려했던 그런 마필이고 조교도 하기 싫어했던 이제 그런 마필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뭐 전도경 기수가 아주 뭐 시원하게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들렸는데 뭐 워낙 여력이 많이 남았고요. 조교 때 걸음도 지금 직전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순군정이지만 안말 경주 1100 다시 한번 선행 1순위 유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4분마 클로키는 이 쿠야스가 아주 2주 동안 지난주부터 아주 공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들인 말이에요. 말 자체도 이건 따라가서 온 말이고 이미 또 그리고 1200을 우승을 또 했던 말이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발주도 하면서 의지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인코스 아마 최소한 두 번째는 나갈 것 같네요.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레이즈 위닝이 지난번에 1000m 돌아서 좀 달달하게 봤더니 지난주에 따라가서 1400을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크리노 퀸의 걸음 신장세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외곽에 있는 9번 PK 퀸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블루 가디언이랑도 뛰어봤던 말이고 지난번 경주 때 선두권 나선 이후에 걸음 역시 신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선행은 안 나가고 이 말은 선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춰서도 뛰어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경주는 프로 김명구님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입니다. 1000m고 혼합 4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이정원 형부터 한 마리 들어보죠. 자, 저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지로는 7번 마이티잼입니다. 주행심사를 이제 황순주 기수가 받아놓고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마초우노 자마들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뭐 잘 뛰면은 부산의 마이키가 되는 거고 이제 못 뛰면은 뭐 예전에 30조의 그 마초 초이스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걔는 한 번에 못 돌았어요. 500km가 되는 말인데 그리고 지금 스위트 1, 2전이 51조에 있죠. 이런 말들인데
체격 조건들이 다 크진 않습니다. 이 혈통의 마필들은요. 그런데 근성은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데뷔 때부터 좀 가능성을 보이면은 마이티가 되는 건데 일단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저는 싹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월요일 날 이 35조의 티나브라더를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조교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건너편 뒤치전주로 조교 관람대 앞에서 티나브라더가 거의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지만 이 마이티 잼이 쓱 넘어가면서 한 바퀴를 외주로 완주를 하는데 2살짜리 안말답지 않은 그런 힘있는 걸음과 탄력을 보여줬고 마무리 출발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데뷔 전에 배당이 동반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말이죠. 히든 인디언. 왜냐면 10월 11일 날 히든 인디언 뭐 가루다 했고 다 인디언 쫓아와서 가루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11월 20일 날은 앞에 가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끈기를 발휘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역시 외곽에서 똑같은 전개를 2번 구사해야 될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10월 히든 인디언을 추천드립니다. 자, 김명훈. 자, 전반부 준메인 승부인데 말들이 서너 마리가 좀 배당판을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대가리가 뭘로 팔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리는 말은 이번에 병합 조교하는데 상위군말을 껌으로 만들면서 탄력감이 좋아서 봤더니 뭐 아무튼 기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고 봐요. 이 말은 그냥 저기빨 왔다고 보니까 그 말 놓고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잘 한번 추려가지고 2방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네. 3년주 김명훈님이 먼저 맡아서 들어갑니다. 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거리 1200 069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제가 메인을 잡고 들어가요. 물론 메인 승부뿐만이 아니고 강승부 주간이기 때문에 한 경주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인기말을 놓고 들어갈 게 아니고 당근어천진의 관리말을 놓고 들어갈 경주예요. 그래서 터지면은 엄청난 배당까지도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장에 아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니만큼 오전장에 또 잘 맞추고 토요일 금요일 또 잘 맞춰서 이긴 자금으로 부담 없이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게 이번 4경주의 목표죠. 자, 오전장부터 제대로 된 배당을 한번 때리자고요. 당근어천진의 관리말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1경주로 가요. 네. 거리 1000m고 혼합 4군 마필 12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 자, 데뷔전 치르는 4번마 액시온이란 마트입니다. 조창욱 기수가 통과시키고 김용곤 기수를 지금 불러다 태웠어요. 약간 좀 2차로인데 요 말은 초반에 한 선입권 5, 6이 곱게 따라가다가 정반에 치고 나오는데 뭐 말이 알아서 나갈 정도로 조금 동렬하니까 막판이 12초대예요. 이번에 병합조기도 하는데 뭐 왓사마서 이런 말들하고 병합할 때도 망아지답지 않은 그런 탄력입니다. 미국산 순말 2세인데 아무튼 거리도 1000m고 여기에 또 저기도 영근이 한번 놔주는데 역시 좋아요. 그래서 4번의 액션 무조건 한번 넣고 때려야 되겠습니다. 네. 데뷔전 주행검사가 12초형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말 갖고 빼 처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정원이요. 자, 김용근 기수는 액시온에 가 있고 본인이 주행심사 받은 슈프림 리더는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액시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슈프림 리더도 기본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자, 주행심사 때 보면은 일단 초반 그 이탈이라든지 초속이 상당히 좋고요. 직선에서 가벼운 동료만 해도 말이 알아서 이제 물고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는 일부러 김용구 기수가 외곽으로 빼가지고 모래를 일부러 맞춰봅니다. 맞춰보는데 말이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 적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걸음을 유지를 하는 그런 마필인데 꿈의 대화라는 그 소속조 외산 4군 마필입니다. 같은 조의 같은 그 군의 마필인데 뭐 걸음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고 유한병 스타일이라면은 안쪽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까지도 강행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4텐이 최저 배당 나올 거예요. 그렇죠. 텐이 지난번에 뛴 게 있어서. 근데 텐은 지난번에 선행을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받아서 버텼던 걸음 아니겠습니까? 또 김남성 기수가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10번 게이트로 바뀌었다. 이거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김남성 기수가 아무리 올수 같은 말을 잘 타고 앞에 가는 말을 좀 잘 탄다 하더라도 직전보다는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배당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는 배당이 좀 나왔던 경주 아닙니까? 이번에는 배당이 껍데기가 까지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1300 069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이건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방을 그냥 때려볼 테니까 이종훈 형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일단 뭐 출전만 대부분이 좀 긴가민가한 그런 마필들인데, 자, 외곽의 10번 킹럭키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11월 달에 박도정 기수 기승했을 때부터 일단 조교의 변화는 왔어요. 근데 이제 실전에 돌입하면은 생각만큼의 그런 걸음이 나오진 않았는데, 직전 경주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말대차가 좀 출발하면서 외삭기도 보이고 직선에서 좀 흔들림도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 조교 때 보면은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고요.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뭐 3번 소박한 인생, 라이언 쉐리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도 근성 있는 모습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가 아주 강편성은 아니고 1300 거리라면은 10번 킹럭키를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네, 김명훈. 자, 4번마 스마트 캡틴은 이번에는 뭐 필히 좀 보셔야죠. 3착 승리도 걸려있고, 직전에 효리가 무상대법으로 선행 나갈 때 외곽에서 또 김옥성 기수가 일진하랑으로 같이 비벼가지고 빨리는 나왔지만은 한 전개가 한 3번째 쫓아가다가 막판에 거의 다 왔는데 문세인 기수한테 따였어요. 그때 볼리브한테. 그래서 아마 다 봐서 그 정도 걸음이라 이번에 아마 더더욱 칼리갈고 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기도 잘했고 인기마로 팔린 소지가 있겠지만 일단 4번마 스마트 캡틴은 일단은 좀 인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준메인을 그랑프를 잡았는데 양쪽 위원님들이 한 마리씩 얘기해서 배당이 따뜻하게 복숭식이 20배짜리가 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 준메인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고 제 ARS를 안 들으시면은 큰 코 다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이 찍어 먹는 말이 한도가 있고 여기에 999 막권 한도를 포함해서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1400 국산 4군 8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게 메인 승부 때, 승부 경주, 메인 승부, 아주 중요한 경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팅을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 경주들이잖아요. 승부 경주하고 이제 메인 승부가. 근데 이게 제가 1번이라는 말을 축을 세워놓고 2번, 3번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근데 1은 없고 1은 빠지고 2, 3이 들어와요. 그걸 이제 뒤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꼬랑지끼리. 이 부산이 그런 게 많아요, 참. 1, 3착도 많지만 그런 게 많아요. 꼬리끼리 들어오는 게. 지난주도 좀 그랬죠. 참 축제 멜로디가 그렇게 비비지만 않았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또 남네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예. 자, 아무튼 이번 부산 이경주 메인 서울에 비해서 부산이 조금 요즘에 좀 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짝 좀 신경을 썼습니다. 뭐 인기마들 싸움이에요. 이경주 메인 승부 인기마들 싸움인데 인기 1, 2가 아닙니다. 예, 이정원이 노리는 마필은 인기 1, 2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지난번 경주 철저하게 좋게 말씀드릴게요. 간만 본 마필, 네, 걸음만 살린 마필, 현장 복귀 끝나 있습니다. 승부할 수 있는, 메인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이경주, 오늘 부산 메인이 먼저 나옵니다. 코를 확실하게 뚫어놓겠습니다. 육경주로 갑니다. 육경주 거리 1300m 국내산 5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예요. 이정원 형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자, 제가 토요일 날도 이제 5군 편성이 좀 빡빡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편성 강도만 보면 이번 경주가 가장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2번 승자 환희가 아주 편성을 잘 골라 출전을 했네요. 월요일날 이제 아틀라스 원과 병합 시에도 뭐 여유가 있었고 목요일날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말이. 지난주 이제 킹스케일도 조금 마무리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 육회 통쾌한테 마지막에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승자 한이도 일단 그 정도는 뛸 것 같습니다. 예, 뭐 쌍시까지는 몰라도 뭐 어차피 인기마로 대두가 되겠지만 복승식의 한 자리는 뭐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는 되기 때문에 직전 그 여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김명훈. 일단 승군장이지만 동일거리 나오는 이 10번마 선스트롬을 또 보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그 스마트 캡틴하고 이제 같이 선입권에서 따라 나오다가 막판에 얘는 들어왔고 스마트 캡틴 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현우가 적용하는데 파트레인하고 병합할 때도 여전히 하자가 없고 또 경주 전개도 제가 볼 때는 빠른 말이 없어서 그냥 앞에 가요 이게 선스트롱이. 안쪽에 지금 빠른 말들이 거의 안 보여요. 물론 문세영 기수 하나 있는데 직전 정도의 선임력이면은 또다시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안쪽에 있는 그레이드 캡틴은 이번까지 좀 지켜보자예요. 지난번에 인기 1위로 선행을 나갔다가 이렇게 개박살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번에 보란듯이 들어온다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뭐 하자도 없었고 정계상 뭐 하자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뒷말들이 다 덮쳐서 깨졌는데 뭐 금천지 위즈 브라운 일렉스터가 뭐 센 말들은 아닙니다. 센 말들은 아닙니다만 마신차가 그때 5마신이죠? 일렉스터랑 5마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6마신 정도지. 그런 척체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타고 들어온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만 딱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삼경주 1300이고요. 혼합 상군 마필들 8대 접전 구도 부산입니다. 자, 이종현. 일단 뭐 후착 찾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인데 뭐 승분전이고 거리가 늘어났지만 7번 스파이캠의 걸음이 늘어나는 이 속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금요일날 나오는 국산 4군 마필 기대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6경주에 나오는 2군 마필 머스트 윈 이런 마필들과 병합시에 보면은 가장 좋아요. 스피드는 물론이고 근성도 그렇고 걸음발을 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4군 2군짜리 마필들이. 물론 뭐 스파이캠 외산 마필이긴 하지만 2살짜리 앞마림을 감안했을 때는 이 걸음의 신장세가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전 경주 빠른 레이스 외곽 밀리고 선입으로도 검증이 된 그런 마필이라 1300 정도는 능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4번마 금포회장부를 일단 노려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이 우렁각시 소사라 마피오 바르베린이 이길 때 그 타임이 물론 가벼웠지만은 1분 12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선행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가다가 안고 올라와서 그 정도 거리인데 이번에 뭐 느낌은 그 정도 이상 또 되고 그 이후에 편성이 뭐 고스트 블러라든지 톱 에드머럴 아주 센 말들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 뭐 누리라인 하나 빼놓고는 붙어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사부마 금포의 장군 유현명 기수에 한번 기승술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기 강추거로 팔릴 말인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8번 누리라인 낙마 강착이 되면은 못 들어옵니다. 농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뭘 한 마리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낙마 강착 아니면 들어옵니다. 낙마 강착이 있으면 이게 못 들어오죠. 인기 많은데. 네. 제일 편하게 한번 가네요, 제가. 12월 21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1400 혼합 3군 14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좀 제가 할게요. 네, 뭐 광고죠, 광고. 예. 뭐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들도. 자, 메인 승부는 솔직히 영향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슈퍼갤럽을 걷어내면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에 뭐 개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불굴의 신화가 딱 3마리 맞죠? 불굴의 신화, 헤이킨, 스테퍼스트. 야, 근데 거의 뭐 대끼리하고 맞배당 나오면서 메리트가 없어버려가지고 메인은 그랬지만 제가 4경주, 5경주 오늘
초반에 확실하게 좀 그 승리를 굳혀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5경주 준메인 승부는 제가 이 홈런 메이커의 베스트가이를 놓고 때렸죠. 54조 거. 29.3배짜리를 제대로 한 방 때려드렸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랑프리 경주 역시 진검승부였는데 대통령배 이어서 부경의 경부대로를 강력한 대가리로 서울의 대표주자 원더볼트에 붙여드리면서 쌍승식 63.8배였는데 아주 상황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 승부처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주 배당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는요, 기존 말들보다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 경주고, 그 중에서 좀 덜덜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정원은 그거를 강력한 대가리 마필로 봅니다. 이 완벽한 조교빨이고요. 제가 이 말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뭐 다른 마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승군전 맞이해서 더 조교 강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7경주 메인 승부를 들어가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8경주에 준메인 승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준메인 승부 7경주 8경주 연타로 이제 승부를 들어가니까 지난주 이제 4, 5경주가 그랬듯이 7, 8경주 메인 준메인에서 뭐 뒤에 경주들 많이 남아있지만 지난주처럼 확실하게 승리를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부산 4경주 경주거리 1500m 프로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마 강남 캠프, 참 이 마필 한 번은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직전일 줄은 몰랐어요. 직전일 줄은. 이 말이 왜 그러냐면은 1300을 뛰고 1500을 올라왔는데 그 1500 타임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2착을 하고 직전에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물론 뭐 조교가면 나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세만 3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겠는가, 요건 의문점을 좀 의문볼을 달고 싶어요, 프로가. 그래서 현장에서 뭐 제가 뭐 데려가긴 하는데 강대가리로는 안 봅니다. 이번 경주 직전 느낌도 안 좋고, 또 이번 경주 기복마 중에 저기 우수마가 또 있고, 이번에 정말 칼일간 말이 한 마리 있어서 프로가 노리는 말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고 주력 막권도 역시 짱짱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노리는 겁니다. 강남 캠프를 대가리로 안 본다는 겁니다. 제가 뭐 데리고는 갈 텐데 아무튼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최근에 경주력을 봐도. 그래서 4경주 프로가 노리는 말에 일단 주력 막권은 중배당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경주 네. 1400이고요. 국이군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고, 이정원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이죠? 네. 네. 김병훈 의원부터 한 마리 얘기해볼까요? 자, 직전에 편성이 샌디였죠. 농협 중앙위 장배 나갔던 10번마 심신지력. 일단 편성 자체가 세요. 그 당시에 우하등성 금비단이 큐피를 이어서 4착을 했는데, 이번에 보증도 1.5 뭐 줄어들었고, 그리고 찬우가 직접 조결했습니다. 위키드 메신저하고도 뭐 병합도 했고 해서 뭐 올라오는 과정이 뭐 약한 말이 아니죠. 물론 이게 지금 편성이 의외로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찬호가 조교한 심신지력에게 점수를 가장 높이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배당말들이 득실득실 좀 거리고 있는 경주네요, 보니까. 득실거리고 있는데, 박태준 기술을 쓴 제일 잘 나가. 지난번 전개는 10월 25일 날 파워시티를 제압할 때 전개가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기만큼. 왜 그렇게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을 어디서 주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나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정원이요. 예, 일단 뭐 핸디캡 경주고 뭐 혼전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배당을 기본 타깃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배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더더욱이 승부는 더 어렵습니다.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가장 뒷전에 있는 마필을 이정원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8경주 이정원 의원이 준비한 경기가 보고 있고요.
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거리 1800 국이군 핸디캡 13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경마는 강력하게 팔릴 인기 1, 2로 팔릴 마필 한두를 정확히 도려내고 부산 메인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메인 승부주가 아니기 때문에 강승부주가 아니기 때문에 마필들 한 마리 한 마리를 평상시보다 더 세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를 정확히 알고 일반 경주에서도 제가 인기마들을 다 쑥닥쑥닥 잘라냈던 거를 전의 전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보병마보다는 인기마를 잘라내는, 그래야 배팅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 컨셉을 잡아서 이번 주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잘라질 인기마가 한두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포켓이에요. 자, 이번 부산 오경주 당근호 찬진의 부산 메인 승부 경기만큼 좋은 족주 만들었다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경주로 갑니다. 거리 1800 4군 마필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3번 바쿠가 8월 30일 날 경주 때는 이제 선두권 나서면서 모래를 안 맞으니까 그냥 아주 능력 발휘를 쫙 하더니 그 이후에 이제 이쿠야스가 한번 기승해서 눈치를 좀 살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은 혜선이가 모래 맞히면서 말을 망가뜨렸고,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찬호가 앞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브레전차가 선행을 받는 바람에 안쪽에서 또 고로시가 당해버려요. 그래서 모래를 맞고 또 중반에 밀려버리다가 퍼져버려야 되는데 뚫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 근성을 볼 때 이제는 모래를 맞고도 올 수 있겠다는 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짧은 거리면 불안합니다만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쿠 추천드릴게요. 이정원이요. 자, 3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저는 5번 부스터를 한 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기 1위였는데 그 전에 이제 호설암 연주대군 구den굿이 뛰었던 경주에서 중반에 이제 무빙으로 넘어섰던 마필이거든요. 그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 나갔던 황금열쇠가 뭐 심하게 목이 말랐는지 1코너 선회하면서 바로 이제 외곽으로 삐져버립니다. 아주 심하게 삐져버리는데 바닥에 있던 일기가성이 중반에 이제 무빙으로 넘어서는데도 부스터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좀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얘기를 제가 뒷담화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직전 경주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사연도 있었고 좀 의지도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일단 회복세 그런 그 컨디션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뭐 1800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번에 한 번 더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네, 끌리는 게 좀 단점이에요. 이 말이 그걸 제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를 제어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더라고요. 김명훈. 자, 2살짜리 포인마죠. 일본마 센스카이. 승군전에 거리가 1800이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의문점은 있지만 이 말은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을 보면 상당히 센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지난번 에어지러가고 장산저항 있는데도 그 외곽에서도 그렇게 비비는 가운데 종반에 뽑아내고 이렇게 살아났다는 건 이건 편하게 선행을 가버리면은 더 나올 거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리는 늘어났지만 말 이름대로 이건 좀 세라고 봅니다. 김명구가 그래서 이번에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고요. 국이군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됐습니다. 김명훈. 자, 거리도 1300이고 저교도 하자가 없고 상승세 마필이고 5번 마부호 직전 1500 뭐 왕설기 뭐 센 말은 아니지만 여유있게 후차권 따돌리고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그 금요일 나오는 퀸즈 브레이드 소속주 1군 마필인 그 말하고 병합할 때도 뭐 전혀 하자가 없고 여기에 또 후지 기수가 뭐 노련하게 뭐 이끌어준다면 뭐 아직까지는 이 편성에서는 상승세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7번 영광의 챔피언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조교 강도를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직전에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고 거리를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졌는데 석세스 스토리가 뭐 워낙에 빠르게 선행을 나가는 바람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석세스 스토리의 페이스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무리하게 이제 영광의 챔피언은 따라가는 바람에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고 말았는데
1200까지는 끈끈하게 버텨내는 그런 끈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어차피 태권동자나 부호가 있어가지고 선행을 갈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1300으로 거리를 내려왔고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힘조지만 하지 않는다면 선입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7번 영광의 챔피언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재검받기 전에는 잘 뛰었단 말이에요. 알파 트리플. 근데 지금 재검을 받고 나와서 행보가 수상합니다. 상당히. 뛰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수상해요. 그리고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좀 중거리에서 장거리까지는 좀 안 맥혀요. 제가 사실은 1400거리가 얘한테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태권동자를 동영이가 타고 있다가 이 알파 트리플에 와 있다. 고무적인데요. 네, 좀 고무적인데 배당으로 좀 신경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10경주 경주거리 1800m 국산만 1군 핸디캡입니다. 자, 프로의 메인 승부예요. 자, 뻔히 보이는 인기마가 있는데 과연 프로가 보는 거 뭘까? 뭐 이렇게 궁금하시겠는데 저도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할까 말까는 고민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마 좀 최근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14번 강교비상하고 4번 늘푸른 청룡 이 두 마리가 2강으로 팔릴 수 있는 구도예요. 봐도. 근데 4번만 늘푸른 청룡은 안말이죠. 핸디는 좀 줄어들었고 강교비상은 뭐 이번에는 이제 부산말들 안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말로 팔릴 텐데 두 마리 다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저격발로 더 좋아진 건 없고 능력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세영의 12번만 임페투스도 슬슬 인기를 좀 끌 것 같고 6번만 아메리앙은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적중을 또 시킨 레이스인데 기본마 중에 한두가 이번에 정말 칼을 갈면서 저결했는데 아무튼 빠릿합니다. 우리들 하는 말로 최근 보여준 느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말이 한두가 있어서 요거 무조건 넣고 한번 배당을 노립니다. 제가 지금 말한 말 중에 안 나온 거 아시죠? 그 말을 넣고 요거 무조건 배당으로 노리는 거니까 저것이 느낌은 왔어요. 그리고 저기 패턴도 그렇고 핸디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 능력도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10경주 프로가 노리는 관리만 넣고 한번 그 말을 넣고 철저하게 배당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예. 11경주 거리 1400 곡 상군 마필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정훈. 자, 이번 주는 이제 23조가 몇 두의 마필을 갖고 좀 상금벌이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1빠따가 이 7번 터보제트입니다. 직전에 체중 19kg가 부른 상태에서 공백을 갖고 외산마 경주에 1800의 출사표를 던지는데 선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4착으로 와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산마 틈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그 마필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저는 자력 입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10kg 이상 체중을 빼고 나올 거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올 거고. 자, 1400으로 거리도 지금 줄였고요. 자, 이혁기수가 이제 베스트 나인과 터보제트 오늘 3군 이번 주 두 마리 기승을 하는데 공교롭게 마지막 경주죠. 자, 7번 터보제트 이번에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김명훈. 자, 그 터보제트하고 1400에서 뛰어가지고 이제 이겼던 말이 8번만 하나의 태양이에요. 최병민 기수가 이번에 49조 가가지고 이제 저결을 한 두 마리 했는데 한 마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말도 지상거탑하고 병합하는데 말이 분명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1800에서 보면은 초중반에 글쎄 너무 따라붙지를 못하고 중위권에서 오다가 막판에 또 밀어보니까 정방 걸음은 휙하니 또 날아갔어요. 그리고 복귀로도 좀 뜨는 말인데 저격까지도 하자가 없고 또 거리 내려온 1400 편성 보니까 만만합니다. 범현이가 한번 잘만 몰아준다면 이것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강토리가 인기 1위였죠? 그렇죠. 네, 얘가 못 들어온 바람에 127.4배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인기마라고 다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인기마도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게 경마고 터질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타지 말아야 될 말을 갖고 그렇게 타서 못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선입이나 앞에 갔던 말이 갑자기 인기마 1위 말이 개 늦발을 하면서 바닥에서 늦추입을 한다는 거죠.
광주 비상도 그렇게 탔던 애예요. 이게 탔던 애가. 진짜 배당만 나오면 미친 듯이 들어와서 고배당을 잘 터트리면서 파이팅도 잘하는 기수인데 불구하고 인기 많이 기승했을 때 이렇게 타는 거 보면은 물론 기수가 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뭐 지시도 있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앞에 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9번 강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6용마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아마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옥 같은 마번들 한번 뽑아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 월말 마지막 연말인지 연말 아주 또 좋은 모습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